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스트 화학물리학과에서 물리 전공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초전도체. 왜 둥둥 뜨는지? 네. 예, 정기적으로는 전기 전도도가 이제 0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물질 안에서 전기가 흐를 때 저항이 있어가지고 열도 나고 얘가 좀 느려지고 이제 그 에너지가 손실이 되는데, 손실이 되지 않는 전기 저항이 없어진다는 특징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자성적으로 반자성이라는 것을 이제 띠게 됩니다. 내부를 자성이 이제 없게 만들어 주려고 안쪽에,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에 걸어졌을 때, 다른 말로 자석 위에 휴전자를 올려놨을 때 안에서 이제 그것을 상쇄시키려고 반대편으로 이제 자성을 혼자 자체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상쇄시키려고 만든 것과 내가 준 것이 서로 이제 밀어내가지고 자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붕붕 뜨는 거예요. 히든 페이즈는 이제 어떤 연구자들은 이제 그런 말을 싫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연구자들은 이제 신기한 뭐 이렇게 나타났다 해서 이제 그렇게 히든 페이즈라는 이름을 많이 쓰기도 하고, 만질 수 있고 이제 겪고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고, 뭐 액체 질소라던가 이제 그런 아주 극저온으로 낮춘다던가, 아니면은 아주 강하게 압력을 줘서 마치 지구 내핵에 있는 것처럼 아주 고압으로 이렇게 꽉 눌렀을 때 이 물질이 원래는 없었던, 갑자기 이제 저항성이 사라지네? 이제 이러한 그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극한 환경에 살지 않으니까 원래는 보지 못했겠죠. 보지 못했는데 이제 저희가 빛을 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이제 이런 일련의 다른 자극을 줬을 때 나타나는 상을 히든 페이즈라고 부릅니다. 실생활에도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활용이 도체였다가 이제 부도체가 되는 이제 신기한 성질을 가지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가지고 스마트 윈도우를 이제 만드는데,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도체가 되어버리면은 얘가 빛을 반사해요. 그러면 햇빛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얘가 안에 실내 온도가 충분히 이제 식으면은 빛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쯤 되면은 얘가 부도체가 됩니다. 얘는 이제 그냥 그 자기 자신의 태어난 대로, 태생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지만,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죠. 온도가 더 가까워지고 야자에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싶다. 그럼 양자 컴퓨터에 어울리는 물성을 가지게끔, 이제 요새 AI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큰 문제 중 하나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먹는다, 이제 이거거든요. 지금은 반도체를 가지고 여러 개 켜켜이 쌓아서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연산을 하는데, 이 연산 자체를 그냥 소재가, 이 물질 자체가 혼자 그냥 하게 하면 안 되나? 그냥 물질 하나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능성 물질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뉴로몰픽 소재에 대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면은 당장 가져다가 이제 AI의 이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질을 바꾸는 것, 이걸 연금술이라고 하잖아요. 교수님께서 하신 연구가 그 연금술하고 관련이 없겠죠? 이제 일단 연금술은 기본적으로 화학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도 이제 뭐 원리적으로는 이제 연금술이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고요. 저희한테나 신기하지 자연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약간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닐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도 그 대륙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연금술이라는 단어를 조금 조심을 하려고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거는 저는 두 가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평형 상태, 그냥 물질이 혼자 이제 행복하게 있는 상태에서 얘를 몰래 사진을 찍는, 몰카를 찍는. 그래서 이 자체, 얘 자신의 본래 이제 전기 전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적외선 분광이라는 한 축이고요. 또 제가 최근에 초고속 분광학이라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펌프 프로브 분광학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시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히든 페이지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혼자 행복하게 이제 평화로운 이 나의 물질에
뭔가 평화롭지 않게 만들어야지 제가 원래 보지 못했던 이제 뜻밖의 이면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펌프 프루브는 빛을 2개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잠들어 있는 이 친구를 깨워가지고 평화를 깨고 이제 이전에 보이지 못했던 새로운 히든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용으로 강한 이제 펌프 빔이라는 펌프 빛을 쏴주고요. 놀래켰을 때의 모습도 저희가 카메라로 담아야지 이제 걔가 어떤 식으로 놀라는지 계속해서 관찰을 하는 프루브 빛을 쓰게 됩니다. 놀래키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2 빛을 사용하니까 주파수가 다른 빛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보려고 하는 물리 현상에 따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저한테 주어지는 자유도가 굉장히 이제 커지거든요. 어떤 때는 이제 이 물질에 이제 적외선을 쪼여줘 가지고 이 물질의 전자 수송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럴 때는 적외선 빛을 쓰고 그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빛의 주파수 혹은 이거의 세기 같은 것을 조절해 나가면서 실험을 제가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외선 분광학보다 조금 더 넓은 정보를 제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원리로 이 물성의 특징을 대충 확인을 하시는 건지. 전자들이 어떤 물질이든 다른 양성자든 연자핵이든 이런 거 안에서 살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똑똑똑 정해져 있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전자가 살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고체 같은 어떤 조금 복잡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정해져 있기는 한데 약간의 이제 띠를 이루고 이 띠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걸 이제 밴드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빛이랑 전자랑 상호작용을 저희가 시키게 되는데 전자들이 살 수 있는 이 띠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띠는 이제 에너지에 대한 축이 이제 메인이고 이제 약간의 운동량에 대해서도 좀 상태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만 봤을 때 아래에 있는 집에서 위에 있는 에너지 집으로 가려면 전자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누가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을 해줄 수 있을까? 저희가 빛을 쏴가지고 이제 광자라는 이제 빛의 에너지의 형태로 이 전자를 아래에 있던 에너지 상태에서 위에 있는 에너지 상태로 이제 역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포착을 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빛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빛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기장이랑 자기장이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이제 진동하는 전자기장을 말하고요. 전자기장은 이것의 파동, 이제 얼마나 짧은가, 혹은 이제 주파수가 어떤 값인가에 따라서 같은 빛이어도 굉장히 에너지가 큰 빛이 될 수가 있고, 또 예시를 들자면 이제 X선, 엑스레이, 우리가 뼈 사진 찍는 엑스레이 같은 게 에너지가 큰 빛이 되겠고요. 다음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가시광 영역의 이제 빛도 한 600나노, 한 수백 나노미터라는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에너지가 이제 낮은 빛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제가 찜질방 가면은 즐기는 이제 그런 빛도 결국에는 빛이지만 저희가 이제 그쪽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 뿐이고요. 저희 눈으로 보면은 안 되고요. 이제 눈이 상하니까 대신 광 디텍터, 이제 포토다이오드라는 다른 이제 특별한 디텍터를 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물질인데요. 광학적인 자극을 전기적 신호로 이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광검출기라는 디텍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걔네가 저희 대신 이게 빛이 많이 들어오면 그 세기가 더 이제 높게 측정이 되는 거고, 이제 광자가 조금 들어오면 낮게 측정이 되는 분광기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은 빛의 주파수를 저희가 따로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에는 포항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대단한 게 우리나라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있는 게 미국에 하나, 지금 중국에 하나 짓고 있고, 거의 지어졌으니까 중국에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취리히에 하나, 일본에 하나, 독일에 하나, 그리고 한 그 정도.
선진국들이나 이제 기초과학을 아주 제대로 하는 선진국에서만 이제 하나씩 있는 이제 그런 굉장히 특수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프리 일렉트론 레이저라고 하는 건데요. 엑스펠이라고도 부르고요. 그거는 하는 일이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이런 펌프 프루브 실험을 하기 위해서 빛을 짧게 똑똑 끊어서 시간에 대해서 끊어서 주는데 빛이 에너지가 아주 큰 엑스레이를 아주 강하게 똑똑 펄스로 끊어가지고 제가 실험을 할 수 있게 쏴주는 그냥 광원 장치입니다. 이제 전자가 이제 가는 속도에 따라서 제가 원하는 파장대 혹은 주파수대의 이제 빛을 펄스 형태로 빼낼 수가 있거든요. 그 전자가 가야 할 길이 좀 많아요. 중간에 프로세스가 이제 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km 또 한 2, 3km에 달하는 거대한 이제 레이저 시스템을 사용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포항 장비를 쓰기 위해 미국에서도 오고 취리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 개의 장비들을 가지고 이제 싸웁니다. 이제 어떤 걸로 싸우냐면 연구 제안서를 가지고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이 물리 현상을 꼭 이 장비를 가지고만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물리 현상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득을 해서 이제 연구소에서도 그것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빔타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아주 귀하게 얻은 시간이기 때문에 허투루 쓰면은 안 되죠. 그래서 뭐 운이 좋으면은 뭐 하루에 12시간씩 한 3, 4일 이런 식으로 좀 인간적인 스케줄을 받는데 운이 나쁘면은 한 72시간, 3일 밤낮을 계속해서 연달아 받게 돼요. 그러면 이런 대형 시설을 쓰는 실험의 특징이 절대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나 혼자 이것을 계속 뭐가 나오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조차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을 이뤄서 갑니다. 굉장히 이제 팀워크가 중요한 게 되기도 하고 이제 밤이 깊고 이제 몇 시간 동안 이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은 다들 좀 재밌는 상태가 되어서 또 즐겁게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6월 달에 이제 예정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생들이랑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시는 거예요? 네네. 아마 이번에 그 친구들은 처음 가게 될 거라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물리학 하면은 어려워, 수학 싫어, 약간 이게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 뭐 렌치도 쪼여야 되고 뭐 힘도 좀 써야 되고 사람들이랑 협동도 많이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도 사실 잘 됩니다. 실질적이고 응용이 더 가까운 물리학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아무래도 이쪽 길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한번 뭘 하나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